안녕하세요. 지금 8시 59분, 네, 이제 9시가 되었네요. 네, 오늘 7월 9일 피닉스 그룹 구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호스트를 맡은.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제 스폰서님이시기도 하고요. 재훈원 사장님이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건데 평소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러면서도 반면 또 차분하시기도 하면서 이런 대체의학이나 영양학, 건강정보 이런 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깊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우리 PM 제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식도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강의 주제가 드러그 머거인데요. 일단 먼저 해독에 대해서 살짝 알려주시고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드러그 머거가 이제 강도인데 도대체 약이 우리 몸에서 뭘 훔쳐갈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이펙 또 다녀오신 따끈따끈한 소식까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월에 또 GP로 승급하신 재훈원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GPT 재훈원입니다. 또 이제 제 강의 시간이 돌아왔네요. 사실은 이제 제가 드러그 머거만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짧게 끝내려고 했더니 우리 김주희 사장님께서 늦게 들어오신 분이 섭섭하다, 그건 안 된다 하셔서 조금 이제 해독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봤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쌓이는 독소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게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되지? 왜 개구리를 이제 냄비에 넣어놓고 미지근한 물에서 계속 그게 끓이다 보면은 얘가 이제 물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안에서 이제 죽게 된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독소도 조금씩 내 몸에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이 독소가 내 몸에 쌓이는 걸 모르고 있고 내 몸이 점점 병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해동이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이고, 하나 빠졌네요. 제가 독소는 내부 독소와 외부 독소가 있는데 내부 독소는 크게 두 가지를 하면 잘 아시듯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과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내부에서 생기는 건데요. 예전 얼마 전만 해도 모든 저희가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육체적 과로가 생기고 이게 육체적 과로가 이제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이제 독소가 쌓이는 저 같은 그런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스트레스보다는 외부 독소, 환경 독소라고도 하죠. 이런 외부 독소에 의한 독성이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면활성제인데 이 계면활성제를 세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한 선생님께 이제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주변에 계면활성제가 정말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계면활성제를 이제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개가 경계할 때 개자거든요. 면이 우리 모든 것들의 면 있죠. 그 경계한 면이라서 이 계면이 경계하는 면을 활성한다, 활성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두유 같은 거. 두유가 콩물이잖아요. 콩이랑 물이랑 섞여 있는 건데 우리가 시중에서 이걸 사면 분명히 콩하고 물이 분리가 돼 있어서 콩은 가라앉아 있고 물은 위로 떠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잘 섞여 있죠. 그 이유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뭐 샴푸나 뭐 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도 이게 잘 섞이려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돼요. 샴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모공이 가장 많은 곳이 두피라고 하잖아요. 이 샴푸를 우리가 쓰면 그게 30초 만에 여자 같은 경우에 자궁에 모인다 그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장으로 모인다 그러죠. 그럼 이게 왜 해롭냐?
보시면 사실은 이제 샴푸가 우리 몸에 써서 조금 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쓰는 주방 세제보다 얘가 더 이게 세정력이 뛰어나요. 왜냐하면은 우리 머리카락 하루 이틀 3일 안 감아보시면 아시죠? 기름으로 떡지는 거. 이 기름을 물로 절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기름을 잘 씻어내려면은 그 주방 세제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세정제로 이렇게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물이랑 이 기름이랑 경계면을 활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 활성제가 들어가고 그걸 씻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화장품 쓰지 말아야 되나? 세제 쓰지 말아야 되나?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좀 친환경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인데 사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초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느낌은 잘 못 느끼는데 제가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서울을 가보면 이 초미세먼지를 진짜 느끼게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 초미세먼지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코로 통해서 바로 이제 뇌로 간다고 그러죠. 이 초미세먼지가 치매라든가 이제 혈관성 질환의 또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자파인데요. 텔레비전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리고 흔히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노트북 그리고 이제 요즘에 5G 기지국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요즘에 저도 이제 듣고 나서 제가 알람 때문에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잤었거든요. 1m 이상 떨어뜨리라 한다는데 잘 안 되고 뭐 동영상 좀 보고 자다 보면은 바로 옆에 두기 일쑤였는데 알람 때문에 끄지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데이터 차단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와이파이를 끄던가 아니면 그 5G 데이터를 차단을 하면은 알람 소리는 들을 수 있고 전자파는 차단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차단하고 잠을 자고 나서 잠이 아침에 훨씬 편하게 일어난 걸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등이 좀 많이 좀 굳어 있다 해야 되나? 많이 아픈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파 이거를 차단하고 전자파란다 이제 와이파이 이거를 차단하고 나서 데이터를 차단하고 나서 이제 잤더니 아침에 그닥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등도 덜 아픈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인데요. 이제 MSG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그 유해함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히 젊은 애들, 저희 애들도 그런데 좀 바깥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인스턴트라든가 이런 식품 첨가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인데요. 제가 지금 중금속 때문에 조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친환경 야채를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친환경을 예를 들어 노지에서 키운다고 치면 산성비를 맞잖아요. 산성비를 맞으면 거기에 중금속이 많다고 합니다. 영양을 생각하면은 친환경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이 중금속을 생각하면 또 이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니까 조금씩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내 몸에 이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납이 쌓인다고 그래요. 철이 부족해도 납이 쌓이고 반대로 납이 많으면 또 칼슘이나 철을 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셀레늄이 부족하면 수은이나 비소가 이제 내 몸에 쌓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수은이나 비소가 많으면 셀레늄을 또 밀어내고 이게 시소처럼 셀레늄이 많으면 수은이나 비소가 내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반대로 수은이랑 비소가 많으면 셀레늄이 또 빠져나갈 수 있고 우리가 미네랄 성분을 이제 섭취를 하면 할수록 그 자리에 있던 중금속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트레이트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이제 독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 뭐 성인 분들 한 40, 50%는 거의 뭐 당뇨약은 드신 것 같아요. 당뇨약을 드시든지 아니면 이제 고혈압약 드시든지 고지혈질약을 드시는데 이 약물 복용으로 인한 독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럭 먹어의 주제인 약물 복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드럭 먹으래서 저는 약을 먹으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영어가 많이 짧아요. 근데 봤더니 이 먹어가 도둑, 뭐 강도라는 뜻이라네요. 이 약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고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내 몸에서 무언가를 훔쳐간다 합니다. 강도질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물론 감기 같은 거를 한 뭐 2, 3일 정도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뭐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약이라든가 고지혈증약이라든가 뭐 동맥경화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몸에서 영양소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씩 병원에 무슨 질환으로 이제 가시면 의사분들이 영양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는 먹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먹으라고 했다고 하니까 의사분이 되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가 빠지는데요. 이제 특히 비타민 C가 빠져나가는 그 약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성 호르몬제인데요.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제 드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경구용 피임약, 우리가 입으로 먹는 피임약 이걸 말하는데 이거를 드실 경우에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소염 진통제. 제가 비염이 있어서 굉장히 진통제를 젊었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이것도 비타민 C를 훔쳐가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뭐 스테로이드 약물, 이뇨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알코올, 그리고 이제 담배, 니코틴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비타민 C가 빠져나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내 몸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첫 번째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도 비타민 C에 꼼짝을 못 하는데 바이러스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게 되겠죠. 코로나라든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헤리페스 이런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런 것도 그렇고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환자들한테 뭐 비타민 C 고용량 주사를 맞춰봤더니 3일 만에 나온 케이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상처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혈당 조절도 안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비타민 C가 부족을 해도 그러면 이제 헬리코박터균도 증식을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부족했을 때 암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고 NK 세포가 활동을 덜 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으면 항암 효과가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해도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도 거칠어질 거고 근데 실제로 피부샵 같은 데 가셨을 때 미백 앰플 이런 걸 써주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비타민 C나 비타민 B 성분이 많은데 비타민 C가 많죠. 근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어서 피부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C가 요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콜라겐 전구체죠. 콜라겐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비타민 C 없으면은 콜라겐 형성이 안 됩니다. 차라리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B라든가 단백질 이렇게 드시면은 콜라겐이 훨씬 형성이 잘 돼요. 우리 뷰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콜라겐 성분보다는 비타민 C가 더 많이 들어있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얼굴에 레이저 시술하고 나서 색소 침착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물론 사람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비타민 C가 부족했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타민 C가 내 몸에 충분하면은 뭐 순, 뭐 카드뮴, 납 이런 해독에도 도움도 되고 뭐 여드름이라든가 뭐 지루성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약들을 드시게 되면 내 몸에 비타민 C가 엄청나게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 한 깨피에 나가는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단순히 그 약이나 뭐 알코올이라든가 이제 담배뿐만 아니라 임산부들도 임신 중에도 굉장히 비타민 C 소모량이 많고요. 그리고 수요, 그러니까 전백일 때도 비타민 C 소모가 많다고 합니다. 자, 비타민 D 드럭 먹어. 비타민 D를 이제 훔쳐가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혈압약이 있어요. 그 혈압약 중에서 혈압약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호르몬 조절하는 것도 있고 한 5가지 종류가 있던데 그 중에서 이제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이 혈압약이 비타민 D를 많이 훔쳐갔다고 합니다. 이 약 이름이 굉장히 어렵던데 한번 적어봤거든요. 베라파민, 암로디핀, 니페디핀, 딜티아젠, 펠로디핀 뭐 이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슘 채널을 그러니까 칼슘 채널을 차단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건데 비타민 D를 따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드시는 분도 비타민 D가 빠져나가기 쉽고요. 그리고 모든 제산제, 위장약들 이런 것들이 비타민 D가 빠져나가기 쉽고 결핵 치료제라든가 골다공증 치료제도 이제 비타민 D를 많이 빠져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PM 먹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왔다고.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보시면 이제 좋아진 거는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이제 안 좋은 거 한 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았대요. 비타민 D 수치만 떨어졌다고 하시던데 사실 비타민 D는 이제 먹어서도 가능하긴 하지만은 이제 선샤인 비타민이잖아요. 이제 햇볕을 쬐을 때 섭취를 할 수 있는 비타민 D인데 이분이 약을 드세요. 알고 봤더니 혈압약을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리스토레이터 한 포 먹은 거 갖고는 부족한 거죠. 그리고 햇볕도 거의 밖에 나가시는 일이 없으니까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제품을 먹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의 그 생활 환경이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PM 먹었는데 왜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이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햇볕은 잘 쬐시는지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큐텐인데요. 요거는 요즘에 좀 많이들 아시죠? 특히 그거 뭐지 우리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 코큐텐이 생성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가슴의 두근거리든가 베타 차단제 성분을 해서 이제 가슴 두근거림 이거를 완화하는 그런 약이 있대요. 이것도 코큐텐을 이제 도둑질하는 거고 뭐 항우울제 정신병 치료제 등등이 이제 큐텐을 많이 뭐 이제 도둑질을 해가던데 내가 만약에 우울해서 약을 먹었어요. 우울증 약을. 근데 힘이 없어 자꾸. 잠도 안 와. 이게 그러면 코큐텐 부족이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이제 큐텐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포도당이랑 산소가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좀 발음 이상한데 아무튼 그 에너지 생성 공장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코큐텐이 부족하면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지러움증이 있으신 분이 뭐 기립성 저혈압일 수도 있고 빈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큐텐이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하신 분들도 이제 어지러움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 드럭 먹어. 유산균을 훔쳐가는 애들이 주로 항생제, 뭐 항바이러스제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로 항생제를 뭐 그게 감기로 입원을 하시든 아니면은 그거 뭐죠? 생기는 거? 병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일주일 이상 이제 병원에서 항생제 약을 드시든 주사를 맞으시면은 유산균을 엄청 이제 그 왜 유익균 있고 유해균이 있잖아요. 유해균이 굉장히 많이 생긴답니다.
중간균들이 유해균으로 많이 되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병원에 한번 우리 예전에 이제 고객님들 보면 제가 헤나샵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고객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은 잘 안 나타나요. 보면은 입원해 있어. 해외여행 갔다 오셔서 너무 이제 힘이 드셔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감기가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골골골골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유산균이 부족하면 우리 또 면역이 또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답이 없냐? 그게 아니고 유산균을 엄청 많이 더 드시면 회복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 일주일 이상 드시는 거는 별로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뼈가 부러졌다든가 뭐 수술을 했다든가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해서 뭐 비타민 C 차라리 정맥 주사를 맞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비타민 B군인데 이 비타민은 B1, B2 이게 다 설명하려니 조금 복잡해서 비타민 B 어차피 비타민 B는 B군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B군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비타민 B군 들어 먹어에 뭐가 있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여기 당생제 또 들어가네요. 피임약도 또 들어가고. 비타민 B가 부족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지 보시면 힘이 없고 집중력에 장애가 생기고 근육이 뭉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 조울증 증상이 또 있고 무기력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불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성욕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갑상선 저하나 이제 뭐 피로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우리가 힘도 나고 피로감도 없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약을 드실 때는 비타민 B군 액티를 좀 더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칼슘 드럭 먹은데요. 칼슘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147가지 질병이 생긴다. 칼슘이 부족하면 147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말을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산제가 주로 이제 속 쓰리신 분들이 이걸 먹게 되는데 그러면 위산도 억제될 거고 위산이 억제되면은 우리가 칼슘 같은 미네랄을 이제 위산으로 이제 녹여서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제산제 뭐 위산 분비 억제제 이런 걸 쓰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칼슘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도 칼슘을 뺏어가는 그런 도둑이고요. 항생제, 또 스테로이드 약물, 뭐 아토피, 알러지, 비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워낙 알러지, 비염이 그때 심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약들이 많던데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되게 많이 바르시잖아요. 발라도 이렇게 칼슘이 빠져나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드럭 먹었는데 피임약 또 들어가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피임약이 엄청나게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근데 항생제 또 들어가고 스테로이드, 이노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드럭 먹어도 있는데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저도 예전에는 5잔, 6잔, 7잔 이렇게 마셨었거든요. 믹스커피 같은 경우 열몇 잔도 마시고 이랬었는데 이 커피에 있는 탄닌 성분이 미네랄이랑 결합을 해서 이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네랄이 커피 많이 드시는 분은 미네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콜라 먹으면 이 상한다, 뭐 뼈 약해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콜라에 인산 성분이 있어서 얘가 섭취를 많이 하면은 칼슘이 또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콜라 먹으면은 이 상한다 이 말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술 자주 드시는 분, 아니 나는 피해 먹었는데 왜 효과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술 매일 드시는 분들, 매일 드시는 분들은 이 효과를 아마 더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빠져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담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를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 드럭모어라는 책을 쓴 분이 의사가 아니고 약사인데요. 이분이 2001년도에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예전에 약대 나오신 분들은 이 드럭모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 2001년도 이후에 약대 나오신 분들은 이 드럭모어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블로그에 가면 아예 이게 나와 있대요. 젊은 약사분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시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대요. 요즘에는 의약 분업도 되고 과도 되게 좀 과도 이제 분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은 소화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왜 소화가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내과도 가면은 소화제를 준다고 합니다. 변비약도 이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또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변비약 먹어서 심장이 불규칙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변비약을 바꿔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혈압약 중에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기침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혈압약을 먹었는데 기침을 하니까 또 기침약을 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 약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혈압약을 바꾸면 되잖아요. 물론 그 약을 먹을 때에서 10명이면 10명 다 기침을 하는 게 아니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 예민해서 기침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이뇨제를 먹었더니 정력 감퇴가 왔어요, 남자분이. 그러면 또 다른 뭔가를 또 섭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뇨제 약을 바꿔주면 다시 정력이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화장품을 해석하대서 화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의 유해 성분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약에 대한 정보도 지금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본다고 하는데,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드럭 인포라고 이제 영어로 치셔야 돼요. 제가 한글로 쳐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드럭 인포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저런 앱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영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왼쪽이랑 오른쪽에 제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둔 이거 다운받아서 해보시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는 따로 먹는 약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스피린, 요즘에 또 심혈관 질환들 많이 있으시니까 아스피린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아스피린만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약은 왜 의사랑 약사만 지급을 하잖아요. 그 자격증 있으신 분들. 왜 약은 의사하고 약사만 지급을 해야 될까요? 편의점에 팔아도 되고 뭐 약국이나 마트에서 팔아서 우리가 살 수도 있을 건데 그걸 허락을 안 하는 이유가 약은 독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대요. 약을 먹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약을 먹어서 안 좋은 부작용도 있는 거죠. 물론 약에 따라서 내가 활용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에 비염이 심했을 때 어떤 약은 잠이 너무 오고 어떤 약은 잠이 안 왔거든요. 그럼 낮에 그런 잠 오는 비염약을 그 항생제를 먹으면은 제가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라면은 밤에 그 비염 알레르기 약을 먹었을 때 잠이 온다면은 수면제 안 먹어도 되고 오히려 그를 선순환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게 낮에 잠이 오면 그게 부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의사분이 조금 현명한 분이시라면은 낮에는 잠 안 오는 비염약을 처방을 해주고 아침 점심은 저녁에는 잠이 잘 오는 걸 넣어주면은 이게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아스피린에 대한 그 부작용만 제가 지금 봤는데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이 뭐 오심, 구토,
소화불량, 상복부 불쾌감, 가슴앓이, 위통. 이게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이래요. 아스피린 매일 먹어야 되는데. 매일 쳐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끔 일어나는 부작용에 근신경과 골격계가 쇠약해지고 위장관계가 뭐 궤양이 생길 수 있고 피로하고 발진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질환이 걸렸을 때 의사분들이 이 약을 안 먹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좀 겁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런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서 약을 먹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알고 먹자는 거죠.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아스피린을 먹었는데 자꾸 어지러워. 비뇨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 약으로 인해서. 그러면 아스피린도 다른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아스피린 말고 다른 혈전 용해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지러워서 아스피린 나는 먹고 있는데 그게 원인인지 모르고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에 가면 모든 검사 또 다 하시잖아. 검사 다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아. 그럼 난 또 계속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과에 가서 검진을 하면은 내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별로 그걸 잘 안 보신대요. 요즘에 뭐 물론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내가 이런 어플을 활용해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를 안다면 이 약이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약을 먹지 말자가 알고 약을 잘 알고 먹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외적 독소 중에서 약, 그래서 약이 또 우리 몸에서 이제 앗아가는 것들. 와, 비타민, 미네랄을 그렇게 앗아가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면 더 이렇게 상담 스킬이 늘 것 같아요. 너 무슨 약 먹고 있어? 그래서, 야, 그거 비타민, 그거 미네랄,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꼭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네, 그죠? 그리고 드러그 인포 그 어플, 예,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현명하게 약을 잘 알고 먹을 수 있게.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아는 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에이펙 소식 들으니까 가슴도 뛰면서 엄청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10명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해주신 오늘 재훈원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공지사항인데요. 지금 오늘이 9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BA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또 줌에 또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BA 프로모션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0일에 OM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 시스템을 1순위로, 그래서 요 2시에는 꼭 들을 수 있게 해드리고, 그 공지를 꼭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3일에 BA 프로모션 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빨리 알려가지고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액티바이즈가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5+1은 한 번 떨어진 적 없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경험자들이 마구 쏟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세팅을 해놓겠다. 몇 세트를 살지를.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상간에 그게 다 팔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맥 놓고 있다가 그런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 시간. 그래서 13일에서 20일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월말 프로모션 그 전에 준비해서 하루 이틀 안에 매출을 끝내는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품절돼서 또 우리가 노발대발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길 수 없군요. 다음 페이지. 네. 뷰티가 우리가 월말 프로모션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살짝 나빴는데, 월말 프로모션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티켓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달라진 게 BA 스페셜이 원래 한 아이디당, 2세트를 사야 하는데 이제 한 세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수요를 받아놔야 될 게 뮤노겐, 맨플러스, 듀오 이런 5+1 제품들을 미리 수요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6월 10일부터 이제 시작한 이제 스폰서 컴피티션 7월 말까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직추 늘리는 거예요. 직추가 2명이면 직추가 2명이면 여기 안 보이네. 네, 2명이면 어떤 그 여름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수 가방 있거든요. PM 로고 적혀 있는 그런 거를 직주 2명에 100포인트 이상 하시는 분들이 2명이시면은 그걸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직주 2명에 각각 매니저를 만든다. 네, 그렇게 되면은 티셔츠, 폴로 티셔츠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경품 추첨도 막 하거든요.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매주마다 내가 신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주 어디로 가면 되냐면 우리 마이오피스 들어가셔가지고 그 공지사항 하는 부분 있잖아요. PMI 소식 거기 맨 위에 떠 있거든요. 그 매주마다 발생할 때마다 그거를 계속 해주시면 추첨권이 점점 쌓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주에 그걸 하면은 2개만 받는다면 매주 내가 신규가 생기고 그런 거를 채울 때마다 그걸 받는다면 뭐 10장이 생길 수도 있고 20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등에 보면은 1,000만 원짜리 여행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막 명품 이런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최대로 많은 매출 포인트를 만든 사람 3명한테 또 현금으로 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해 보시면 되게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예. 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한 가지만, 읽어볼까 해요. 제가 요즘 성공 마인드나 우리 이런 거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는데, 와, 진짜 롤프 소르그 회장님만 사람 없더라고요.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진짜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뛴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아까 잠깐 매일 10명을 만났다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중용 있죠. 우리 중용 23장 그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책에다 있길래 이거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성스럽게 또 7월을 또 열심히 한번 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해주신 재훈원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리고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아요. 좋은 밤 되세요. 미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